아, 일산이 멀어요. 아, 진짜. 일단 먼데 그래도 자유로가 근데 있으니까. 그건 있어. 딱 조향사님 여기 스튜디오로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아뜰리에, 아뜰리에. 공방. 아, 공방. 들어오면 향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차 안에서는 약간 꿉꿉한 향 나는데. 그거는 감독님이 이제 아, 그래요? 감독님의 이제 저 씻어야. 우리 또 스태프들이 아예 향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잖아요, 그죠? 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감독도 모르잖아. 신기해. 원래 보통 보면은 러쉬나 막 이런 데 가봤지. 페브리즈 페브리즈, 그놈의 페브리즈. 뭐 이런 거 쓰는 거지. 그래서 조향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조향사가 하는 네. 일. 그렇죠. 오늘 할 얘기가 이제 조향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근데 사실 요거를 컨텐츠로 뽑으면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조향사가 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제 조향사가 하는 일은 향수 만드는 사람,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조향사들은 정말 많은 곳에 향을 입혀요. 향수는 사람에게 입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5가지로 이제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향수 만드는 사람, 퍼퓸머리, 또 플레이버 리스트라는 또 조향사들이 있고, 또 공간향 디자이너라고 하는 조향사도 있고, 저처럼 센트 아티스트, 이렇게 예술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아카데미, 조향 학원으로 이제 제자 양성에 힘을 쓰시는 분들, 협회를 통해서 자격증을 이제 만드는, 발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또 조향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퓸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퍼퓸머리. 직역하면 이제 향수 제조소, 향수 만드는 곳 이런 건데, 개인이 하는 거는 저처럼 이제 향수 아뜰리에, 향수 공방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회사 단위, 기업 단위 같은 경우는 향료 회사, 향수 회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향수 공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조향사가 향수 공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는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조향사가 향수 공방을 프랜차이즈화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리미에르가 있고, 뭐 라오크, 레트르, 가장 유명한 건 개인적으로 단노트인 것 같아요. 단노트. 일반인들이 원하면 언제든 이제 그날 뭐 당일 예약도 할 수 있고 편하게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조향사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 여기 이제 몽아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전문 조향사가 티칭을 다 해줘요. 컨설팅도 해주고 가이드를 다 짜주는데, 일부 향수 공방 프랜차이즈화 하고 있는 대형 향수 공방 같은 경우는 셀프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셀프로 그냥 뭐 향료 이렇게 두고 영상 이렇게 보면서 향수 만드는 방법 시청하고 그걸 토대로 그냥 향수 만드는 셀프 향수 공방의 형식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향사 의견이 좀 갈리는 편이에요. 셀프 향수 공방이니까 접근성에 대해서는 매우 훌륭하다. 향수라는 그 글자가 주는 무게감, 약간 조향사 선생님 막 수업 들어야 되고 약간 좀 어둡고 무거운 여건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누구의 개입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셀프 향수 공방 가면 향료가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이 원하는 향 다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처럼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이제 될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향수 공방 가면 6개에서 12개를 섞는데 그 결과물을 처음 향수를 만든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뭐 간단해요. 뭐 음식으로 치면 6가지 이제 재료를 두고 이 6가지 재료를 볶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똑같거든요. 6가지 향료로 해서 섞어서 어떤 향이 날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향사가 하는 일 중에서도 그 향수를 만드는 컨설팅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전문 조향사가 있는 향수 공방을 추천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가 서울숲의 조향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활 선생님이세요. 김활 조향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브랜드도 런칭한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의 어떤 향수 공방 그 갤러리를 보면 향료가 정말 많아요. 저도 나름 되게 한 6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분은 한 1000여 종 정도?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향을 웬만하면 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수동에 메종 릴리앙입니다. 메종 릴리앙에는 이재희 조향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이 향수 공방 매종 릴리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컨셉이 매우 확실해요. 어디 프랑스의 어디인가에 있는 소녀가 차린 것처럼 공간 자체도 되게 앤틱하고 유럽틱하고 어떤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만족하실 수 있는, 이분이 국내 최초로 AI를 이용해서 맞춤 향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것도 약간 셀프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약간 반셀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AI가 이 사람을 분석해서 향을 이제 맞춤으로 제작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써셔서 되게 흥미로웠다, 이렇게 뭐 결론 낼 수 있겠네요. 한번 가보시면은 향료도 되게 많고 분명 만족하시지 않을까.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가 한유리 조향사님이신데 해와에 있어요. 프루스트라는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계시고, 프루스트는 정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향수 아틀리에 같다. 인테리어 자체도 약간 한옥이고 지붕도 되게 이쁘고 들어가자마자 약간 여기 한국 조향사, 약간 한국 향수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선미님이랑도 이제 유튜브 촬영 같이 하시면서 콜라보를 해서 선미님의 음악을 아마 향으로 바꿔서 또 센터 아티스트적인 활동을 하셨던 걸로도 기억을 해요. 정리하면 조향사가 하는 일, 첫 번째가 퍼퓸머리 운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향수 만드는 거다.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화해서 뭐 단노트, 리미에르, 라우크, 레트르처럼 지점이 생겨나가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더 제대로 향수를 즐기고 싶다면 전문 조향사가 있는, 제가 알려드린 뭐 김하일 선생님, 뭐 이재희님, 또 한유리님 계신 이런 곳 찾아가서 향수 만드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퍼퓸머리에 관련된 거는 조향사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향수를 만드는 직업인 거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향수 공방 안에서 개인이 이제 의뢰를 받기도 하고,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아니면 이제 뭐 회사 단위에게 컨설팅을 이제 제작 의뢰를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최소 70-80%의 조향사는 다 퍼퓸머리지 않을까. 이제 이후에 설명할 뭐 공간향, 플레이버, 센티스트, 뭐 협회 아카데미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80% 가까이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퍼퓸머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은 플레이버 리스트인데 이게 좀 재밌을 거예요. 플레이버가 이제 맛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향을 입혀서 미각에 영향을 주는, 향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맛을 첨가하는, 예시를 들자면 제로콜라, 펩시 제로콜라 맛이 라임 맛이에요. 그거 조향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제로콜라 이렇게 뒤를 보면 천연향료라고 써 있을 거예요. 또 뭐 사탕 같은 것도 조향사들이 만들 수 있고, 과자, 파인애플 맛 환타, 오렌지 맛 환타 이런 것도 다 그 향료, 식향료를 조향사들이 넣어서 맛을 내죠.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담 있잖아요. 전자담배. 그 액상이 되게 화려해요. 과일향 막 이래가지고 비흡연자가 맡아도 되게 기분 좋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조향사들이 만들어요. 식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겁니다. 조향사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식향은 좀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이 조향 블렌딩을 할 때. 왜냐면 이 음식이나 음료에 향을 입혔다고 쳐요. 이거를 먹지 않았을 때의 향과 이걸 먹었을 때 향이 달라요. 그리고 씹으면서 또 향이 달라지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식향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다. 일본이 제일 잘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참 편의점만 가도 별의별 음식이 많고 여러 향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조향사 분들도 일본에 가서 많이들 이제 식향을 배우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향사가 하는 일로 보자면 이제 공간향 디자이너인데 요 말 자체가 되게 낯서실 거예요. 공간향이라는 것도 조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일전에 퍼퓸머리 조향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향 입히는 게 퍼퓸머리에서 일하는 조향사다, 퍼퓸머다 이렇게 했잖아요. 매개체를 바꾸면 돼요. 사람에서 공간으로. 일반적인 조향사는 사람에게 향을 입혀줘요. 근데 공간향 디자이너들은 공간을 사람 취급해서 이 공간에다 향을 입히는 거예요. 교보문고 가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교보문고에서 딱 문을 열자마자
나는 그 나무, 히노키 향 이런 거. 그리고 CGV일 거예요. CGV에 컨셉 영화관이 있어요. 포레스트관이었나? 자연관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 문을 딱 열면 나무 있고 막 캠핑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누워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편하네요. 그래서 막 풀 같은 것도 인테리어 놓고 거기도 문을 딱 열면 편백나무 향이 그렇게 나요. 공간을 구획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을 느끼는, 공간향을 하는 이유는 마케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간향을 하는 회사들도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걸 홍보를 할 때 향기 마케팅이라는 걸 꼭 쓰고,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갔어요. 뭐 교보문고든 CGV든. 그러면 이 향을 같이 외워서 이 향을 어디선가 맡으면 이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 조향의 영역에서는 전문 용어로 프루스트 페노메논을 이용했다. 어떤 향을 맡았을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 이거를 마케팅적인 요소로 대기업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뭐 호텔. 호텔 향수는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죠. 거기 객실 들어가니까 거기 났던 향을 뭐 호텔에서 팔고, 전시회.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 해서 4개월 동안 잠실 타워에 이제 여러 페인트 아티스트 분들, 화가 분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또 공간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시회에서도 공간향을 많이 하고, 조향사가 사람에게만 향을 비는 게 아니고 공간에다가도 향을 입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절 같은 것도 공간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 네, 절에서 하는 절 왜?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절의 향? 네, 향 피우면 그러니까 인센스 얘기하는 건데, 그 스틱 이런 거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향 피우시니까 스님분들이 이렇게 막 연불 이렇게 하실 때 그것도 공간향의 일종으로 봐야지. 스님분들이 조향의 어떤 효과를 이해하고 그 향을 피운지는 나는 불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조향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에서 향 피우는 것 또한 공간향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절에서 향 피우는 것을 이미지 마케팅 쪽 요소로만 썼는가? 그건 아니거든. 지금 현 시대에 봤을 때는 어떤 스님분들이 우리 절은 평화로운 이미지를 위해서 향 피우는 거야, 이거보다는 좀 마음의 힐링, 편안함, 안식, 고요, 명상에 도움을 주니까 향을 피우시는 게,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공간향의 효과도 같이 누리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연의 그대로인 상태의 향을 그것도 공간향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이신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간향이라는 게 공간에 향을 입힌다라는 행위. 스님분들이 인센스에 불을 붙였고 연기를 피웠고 그 연기로 공간을 향으로 채웠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간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몽화폴롱 여기 아뜰리에 운영하면서 공간향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객님분들 중에 본인의 어떤 집의 분위기 뭐 이런 것도 바꾸시고 스스로, 아니면 뭐 진짜 그 힐링, 좀 집은 편안해야 되니까 집에 왔을 때 좀 편안하고 싶어서 뭐 향을 좀 뭐 우디하게 허브하게 이렇게 꾸미는 경우도 보고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제 조향사가 하는 일, 퍼퓸어, 플레이버리스트, 공간향 디자이너, 다음 이제 센트 아티스트입니다. 센트가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 영어로 센트. 아티스트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예술가.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이 향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위의 카테고리인 향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향 자체를 예술적 관점으로 보진 않으니까. 근데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대한민국 조향사들이 향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향사가 하는 일 중에 예술 활동도 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해수향당이라는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계시는 향당직이라고 있어요. 활동명이 향당직이에요. 이분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 그림 그리시는 분, 화가죠, 화가. 본인이 만든 향을 갖다가, 향수를 갖다가 이걸 그림으로 코딩화를 해요. 바꿔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을 맡으면서 그림을 보고 시각과 후각을 두 개를 활용해서 예술을 즐기는, 그러면서 그 안에 이 향당지기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저는 이거 처음 해봤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아뜰리에를 가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자기 그림,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쫙 있고 향수도 이렇게 쫙 있고, 본인이 만든 향마다 그림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코멘트, 그 향당지기의 코멘트를 보면서 아, 향수가 그냥 향만 즐기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무브먼트도 같이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저도 했었어요.
예술가로서 화가이자 조향사의 향당지기는 이 색감을 이 그림과 향과 결합해서 한 병으로 축약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팀은 라무라는 팀인데 요거 재밌어요.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와 조형사가 만나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석고 오브제 디퓨저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조형사 분이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하면 거기다가 조향사님이 향을 입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오브제를 보면서 이 오브제가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향과 같이 느끼는 이런 브랜드거든요. 라무라는 팀이. 모든 제품이 공장으로 할 만하거든요. 사실 요즘 뭐 오브제, 석고 디퓨저 이런 거 다 공장 맡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되게 리스펙하고 저희들의 영상에 소개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다 핸드메이드예요. 이 사람들 다 파는 거.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본인들이 갖고 있고, 핸드크래프트, 핸드메이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본인들이 조각하고 향도 다 본인들이 만드는, 이게 또 홈페이지 어바웃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예술가들이다. 향수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패션 상품을 넘어서서 많은 세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향에 대한 어떤 문화 인식을 디벨롭 시키는데 나중에 한몫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게 이제 그래도 조향사 하는 일인데 나를 좀 소개 안 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몽아폴롱 이제 저예요. 일산 몽아폴롱 운영하고 있는 조향사 이상빈.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 하면서 향수가 취미였어요. 그 조향사의 집에 김하일 선생님처럼 저는 독학으로 꽤 오랜 시간 했고, 이제 여기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면서 또 협회 한 군데 말고만 한 세 군데 막 이런 데 해서 한 케이스인데, 저는 저의 어떤 이런 특이한 이력을 살려서 센트 아티스트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향당직이라는 분은 이 그림을 향으로 코딩해서 만들었다면 나는 음악을 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밴드 분들이랑 합작을 하고 아이돌 출신 분이랑도 하고 뮤지컬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공연 같은데 이렇게 뭐 소극장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홍대 같은데 이런 롤링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면은 그 공간에다가 이 뮤지션의 앨범을 향으로 아예 축약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 아티스트, 그 가수분들, 뭐 밴드분들이랑 또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면서 요 음악은 요것 때문에 이 향을 선택했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 어떤 노래의 주제가 자기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 자기의, 나를 사랑하자. 그래서 저는 향수를 나르키소스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나르키소스가 뭐냐면 수선화 향이에요. 수선화 향을 주제로 한 거예요. 나르키소스를 선택한 이유는 향도 물론 향이지만 꽃말이 자기 사랑이라서, 자기 사랑에 대한 내용의 노래를 자기 사랑의 꽃말을 가진 수선화 향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뮤지션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음악도 음악인데 그 음악과 결합된 이 밴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콜드플레이가 일산에 왔거든요. 콜드플레이 하면 떠오르는 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예 그냥 얘네들의 어떤 그 모델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뭐 향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코딩화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댄서들이랑도 하고, 김도영 배우님이랑 또 콜라보해서 연극에다가 제가 또 향을 해주기도 하고, 되게 많아요. 즉 조향사가 하는 일 중에는 예술 활동이 있는데, 센트 아티스트들은 화가들이랑도 할 수 있고, 그림을 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형사들이랑 이 오브제가 주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필링을 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악을 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춤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연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예술가들과 콜라보 할 수 있구나, 콜라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향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 어떤 국가에서 향수 브랜드가 나오려면은 솔직히 좀 잘 살아야 돼요, 국가가. 왜냐면 향수의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수는 의식주가 아니에요. 필수, 향수 없어도 우리 인간은 살아요.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향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잘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향수 브랜드가 있는 거구나. 우리나라는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죠.
30년 만에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났죠. 그래서 향수 브랜드가 빵빵빵 생겼어요. 1세대 조향사, 2세대 조향사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가 한 3세대, 4세대 되거든요. 이제는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향사 선배님분들이. 그래서 조향 아카데미, 조향 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의 조향사들을 키우는 활동을 하는 조향사 분들이 있다. 조향사가 하는 일 중에서는 조향사를 양성하는 일도 있다. 저는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조향사 선생님이 정미순 조향사 선생님, 유퀴즈에서도 나오신 우리나라 1세대, 지금 이제 GN Perfume and Flavor School이라는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고 조향사 자격증도 발부를 하시는데, 이분은 식향 조향사들도 만들고 퍼퓸머 조향사들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조향사 자격증 시험이 53회까지 진행되셨고 많은 조향사들의 리스펙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피랩이라 그래서 에센셜 퍼퓸머리 랩 장석영 마스터 퍼퓸머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다른 유튜버에 막 출연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25년 차신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거의 뭐 1세대시죠. 이분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SNS에 어떤 글을 이제 향에 관련된 글, 저처럼 이렇게 뭐 쓰시는데, 향수의 정답은 없고 향수는 주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 다른 조향사 분들 중에서 향수는 정답이 없고 향수는 주관적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커리어가 짱짱하시고 출신도 좋으시고 또 많은 리스펙을 받고 있는 교수급의 어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좀 입지가 굉장히 높은 분께서 나와 같은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향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를 보고 되게 위안을 받았던 되게 훌륭한 분이시고, 지금도 이제 이피랩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조향사의 선생님이죠. 이미 조향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가서 수업을 듣는 조향사 선생님분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조향사에 대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러면 뭐 이분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조향협회가 뭐 KPIA, KCCA, 뭐 ISDH, 그리고 뭐 KPRA 뭐 이래가지고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선택을 못해요. 조향사 자격증을 되게 부담 없이 이제 사람들이 접근성 좋게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말한 이런 이 네 군데거든요. KPIA가 제일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KPIA랑 KCCA가 제일 많이 보이고, 조향사를 생각하신다면 협회에 어쨌든 가입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협회에 등록을 하면 좋은 이유가 이 향료 취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용이하고 쉽고, 또 도매가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다른 동료 조향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서 뭐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좀 조향사를 생각한다면 이 아카데미 협회,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선생님분들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협회에 가입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뭐 그래서 뭐 조향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퍼퓸머리, 플레이버, 공간향, 아티스트,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협회. 조향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향수만을 만든다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숨어 있어요. 먹는 거에도 숨어 있고 공간에도 숨어 있고, 또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 활동들을 다른 여타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향사를 양육하는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조향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